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모.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모델 3를 타면서 제가 이제 한 2달 반 정도를 탔는데 사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점들 7가지에 관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스크래치를. 이거 뭐야? 에? 이 정도면 이거 여기도 뭔가 받고 나서 나중에 약간 고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아무튼 네, 자, 테슬라를 사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단점들 7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테슬라를 사고 만족도가 얼마나 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100%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사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 진짜 중요하기도 하고 충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장점으로 얘기했던 거였는데, 만약에 집이나 어디 회사에 충전 시설이 있으면은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너무나도 편한데, 만약에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충전 시설이 없어, 그러면 사실 충전할 때마다 슈퍼차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있는 그런 충전소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슈퍼차저를 찾아가면 일단은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근데 서울에는 많이 있으니까, 서울 살면은 뭐, 근데 어쨌든 뭐 가는 시간 아무리 뭐 짧아도 한 10분에서 15분 잡으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벌써 20-30분이 까이고, 한번 가면은 뭐 가령 뭐 한 20%대까지 만약에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40분 슈퍼차저 가다, 슈퍼차저들도 슈퍼차저마다 다 속도가 틀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40-50분은 있어야 그래도 한 90%까지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또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러다 보면은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반 충전소들을 찾아가면은 거기는 또 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충전소를 가려면은 이제 이 서로 단자가 안 맞아서 이 잭이 필요해요. 그럼 잭이 또 살려면 또 돈이 들어가지. 그리고 충전하려고 해도 또 돈을 내야 돼요. 거기 카드를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 돈이 들어가지.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가령 제가 이번 주말에 담양을 다녀왔어요. 뭔가 이렇게 만약에 어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충전소가 있고, 이게 내가 거기까지 갔을 때 한 번 충전을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갔다가 또 오려면은 또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럼 만약 충전해야 되면은 오는 길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피곤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백화점이나 뭐 큰 건물들 가면은 공짜 충전 시설도 많고, 뭐 이케아만 가도 공짜 충전 다 되고. 근데 지방이 문제죠, 지방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담양 갔을 때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가 중록원인데, 중록원 근처에 충전 시설이 어디 있나. 그래서 공공시설에는, 그러니까 그 정부 산하 기관들은 다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지금 완속 충전기 잭밖에 없어요. 차데모라 그래서 급속 충전기 잭이 또 있어야 차데모를 쓸 수 있는데 한 4월이나 돼야 나온다 그래서 저는 완속만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완속을 몇 개 검색했더니 중로원 근처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어떤 다른 교회 형이 벤츠를 타고 내려와서 내가 충전소에 이거 꼽아놓고 갈 테니 나 좀 중로원까지 태워주세요 라 그래가지고 그 형이 같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 일단 내려가는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내려가서 피곤한 상태에서 엄청 밤에 도착했어요. 한 12시쯤에. 근데 충전소를 갔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를 갔더니 거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를 또 갔더니 아예 못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지방에서는 좀 안 되거나 찾기 힘들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를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충전 걸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차. 테슬라가 아직 신생 기업이고 자동차를 만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단차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게 그 무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장도 여느 자동차 공장과는 달리 사람이 많이 없고 거의 기기가 다 조립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이렇게 딱 맞추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단차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이 막 맞추면은 여기 좀 안 맞네 이러고 이렇게 막 밀거나 해가지고 좀 맞추고 막 다시 생산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자동화 기기가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 차도 거의 단차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받았는데. 근데 초반에는 좀 많이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어로 휠. 이게 그러니까 그 휠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냥 잡아당기면 빠져요. 잡아당기면 빠지면 밑에 이제 좀 이쁜 뭐 그게 있는데, 근데 또 이 너트를 또 막아줄 거를 또 사야 돼요. 그게 한 3만원에서 5만원 했었나? 근데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떼면은 그래도 이쁘긴 한데, 근데 이 에어로 휠이 연비를 좀 더 올려준대요. 그래서 한 5%인가 10% 정도가 그걸 달았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휠 골조 그대로 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휠 긁힘이라고 해야겠다. 휠 긁힘 현상. 저도 긁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해서 긁은 게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 이게 진짜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현상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 다른 차보다 이게 뭐 뒷바퀴가 더 튀어나온 건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운전석 쪽 말고 이쪽에 뒷바퀴를 긁었어요, 한번. 여의도 슈퍼차저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다가 백화점 이런 데 돌아 나올 때 보면 이렇게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번 쫙 긁었어요. 또 한번 저희 집 근처에 마트 갔다가 또 거기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지하에서 또 올라가다가 턱에 또 긁혔어요. 그래서 다른 차보다 많이 튀어나온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호하는 요거를 팔더라고요, 플라스틱을. 그래서 그거를 사서 껴도 되고.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버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테슬라는 거의 전자기기에 더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이 가끔 버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가령 휴대폰도 가끔 먹통이 되거나 뭐 버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껐다 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쟤도 달리다가 갑자기 화면이 갑자기 먹통이 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갑자기 까매졌어요. 그럼 저는 다시 그냥 화면 놀라가지고 탁 쳤더니 다시 화면이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달리다가 화면이 멈췄다 그러면은 양옆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재부팅이 돼요, 시스템이. 근데 그렇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물론 있지요. 왜냐하면 속도계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컴퓨터가 약간 다운되거나 먹통이 된다고 해서 차가 먹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운행 시스템과 이 소프트웨어적인 뭐 이거 다 조종하는 시스템은 따로 뭐가 있나 봐요, CPU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전화기를 연결해서 쓰는데 전화가 계속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비스 센터 연락했더니 어차피 이거 소프트웨어니까 핸드폰 블루투스 잡은 거 연결 해제시키고 재부팅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 해제하고 재부팅 하고 했더니 다시 잘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소프트웨어 버그. 그리고 여섯 번째, 서비스 센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델 3 차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서비스 센터는 두 곳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수리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수리센터가 한 곳인가 두 곳밖에 없는데 한 4달을 기다리라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달 동안. 그래서 절대 사고를 내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부딪혀려 그러면은. 근데 누가 와서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령 뭐 저희 집차는 현대차인데 뭐 자주 봤거든요, 여기저기. 근데 박으면은 그냥 저기 서비스 센터 보내면 하루 이틀이면 고쳐져서 와요. 근데 이거는 박으면 한 3-4달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죠. 안 박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차체가 되게 낮아. 이것도 뭐 장점이 될 수도 스포츠카들 다 낮잖아요. 근데 차체가 낮다 보니까
또 한국에 보면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들 막 있고 하면은 긁힐 수가 있어요, 밑에가. 네. 차체가 낮다 보니까 뭐 주행성, 안정성이나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죠. 근데 네, 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기 위에 제 문 여는 쪽에 비둘기 똥 엄청 굵은 걸 비둘기 싸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이제 그 세차를 하러 갔어요. 그 세차를 했는데 그때 너무 춥고 막 그래가지고 막 물 뿌린 즉시 막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뭐 차가. 그리고 나도 너무 춥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뿌리고 이제 차에 타서 막 출발했어요. 근데 막 다 얼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대충 저기가 출구 같아서 나가는데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냥 턱이었어요. 보도블록 턱. 앞바퀴가 이제 쿵 내려간 거죠. 도로로. 그러면서 여기 밑에를 쿵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겁했죠. 왜냐면은 밑에 다 배터리인데 혹시 그렇게 이것도 한 2톤 정도 되나? 하여튼 되게 무겁거든요. 배터리 때문에 차가. 그 톤으로 쾅 이걸 때렸으니 과연 멀쩡할까? 라고 이제 엄청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또 리서치를 해봤더니 보니까 모델 3는 바닥을 다 막아놨어요. 오히려 그 내연기관차는 보면 바닥에 보면은 뭐 이것저것 관도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모델 3는 아예 다 밑에도 쇠판으로 막아놓고 앞뒤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잘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타면서 딱히 뭐 잘못된 느낌도 안 받고 해서 네, 뭐 다행이긴 했는데 제가 또 어디 공공기관에 미팅하러 갔다가 이제 차 대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 턱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대라 이렇게 거기에 닿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퀴가 사실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닿더라고요. 앞에가.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시겁한 적이 있었고 네, 그 정도가 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근데 너무나 만족하고 타고 있고 지금 이것들 이 단점들도 제가 억지로 그냥 막 쥐어짜서 찾아낸 단점들이고 사실은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네, 너무나도 만족하게 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모델 3를 알아보거나 전기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사기 전에 이런 뭐 유저 그러니까 탔던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사라고 도움되시라고 네, 한번 모델 3를 사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7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모델 3와 시물 네, 그리고 환경에 관한 친환경 관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Cause I'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r ev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 We love